참 진짜 잊을만 하면요. 왜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터지는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해 2월 8일 오후고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짝사랑하는 여성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좀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었는데 네.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제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대 남성이 60대 피해자의 집에 일단 침입을 합니다. 어허. 그리고 살인의 목적으로 커피포트에 제초제라는 독성 농약을 이제 넣었고요. 제초좀 맹독성이잖아요, 완전히. 네, 그리고 혹여라도 본인의 어떤 증거가 남을 것을 우려해서 주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후에 범행 직후 인근에 세워진 피해자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네. 유리창을 깨고 블랙박스도 가져갑니다. 본인이 이제 농약을 주입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네. 행위였겠죠. 이 60대 피해자 자칫하면 이 커피포트에 있는 제초제 마실 뻔했는데요. 다행히 안 마셨어요? 천만다행이네. 와. 농약의 냄새가 심하게 하하. 나서 제초제를 버려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천만다행인 게 정말로 김복준 형님. 예. 요즘에는 뭐 냄새 안 나는 농약도 있고 한다는데 만약 그거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네. 그 무생무치 네. 농약은 없습니다. 없나요, 지금? 무생무치 농약을 이 방치하면은 네. 이런 범죄가 위험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LPG 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생무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가 새는 거를 사람이 코로 느끼라고 거기에 네. 악취를 좀 산입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가스 냄새를 느끼는 것처럼 네. 요즘에는 이 농약, 제초제 등등에도 전부 다 이 역한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성분을 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커피포도에서 그 냄새가 나니까 안 마신 거예요. 네. 그건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나마 저는 여전히 냄새가 안 나는 무생무취의 농약이 시중에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물론 예전에 그렇습니다. 뭐 만들어 놓고 그걸 사놓은 걸 집에 보관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다 냄새가 나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다.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 진짜 마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사망이죠, 뭐.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일반인의 어떤 정상적인 미각이라든지 이제 이거 후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절대로 바로 먹을 수 없도록 아하. 그 정도의 역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이 쭉 이 사연을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삼각관계에 의한 어떤 그런 거였을까요? 어떤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무슨 질투 때문에 일단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해자인 이 범인은 이 여성을 단순히 이제 짝사랑하는 관계였지 뭐 사귀거나 연인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네. 단순히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을 어떤 지인이 자주 만난다. 나는 사소한 오해와 어떤 보복적, 잘못된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 피해자는 그냥 이 여성과 자주 왕래했을 뿐입니다. 자주 만나거나 동네 주민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범행, 사람을 죽일 정도였던 원한을 갖기에는 네. 굉장히 사소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했어요. 네. 범행의 동기가 너무 사소하다. 네. 이런 문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은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 지금 피해자는 아마 꿈에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에 대해서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물, 무슨 호랑이,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그렇죠.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초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맹독성, 독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맹독성의 물질을 커피포트에 타면 그걸 먹게 될 경우 그 뒷일은 누가 봐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 넣어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커피포트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초제를 집안 곳곳에다 비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하마터면 뭐라도 하나 잡아서 모르고 마셨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 모를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즉 가해자는 반드시 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겠다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다행히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마시지 않고 신고를 했기에 망정이지 네. 하마터면 큰 결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범죄 예전에 네. 상주 농약 네. 사이다 사건 등등등 봤을 때도요. 그리고 청송에서도 뭐 농약 사건이 있었죠. 그때 농약 소주였지만 보면은 평소에는 이 주변에 생활하던 그냥 모르는 사람도 뭐 일면식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이번 사건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생활 범위 내에다가 마치 지뢰밭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무거나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건 굉장히 이 죄질이 불량하고 주변에 깔아둬 가지고 아무거나 먹으라는 이제 그런 그 범죄인데 네. 이게 사실은 네. 우리 이제 범죄학에서는 이런 경우 이 농약을 사용하고 이런 게 거의 노인성 범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도 보니까요. 우리 사회에 어느새 이제 이 노인성 범죄가 이게 산입이 된 것 같아요. 뭐 아하. 일본에서는 뭐 90년대 말에서 한 2000년 초에 뭐 불량 노인이니 뭐 저 폭주 노인이니 이런 그 말로 이렇게 들렸던 그런 그 문화가 네. 이제 우리한테 산입이 됐는데 이 노년의 어떤 이성 관계는요. 네. 기회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 심적인 효과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성 관계로 인해서 범행을 할 때는 네. 거의 확신에 가깝게 그 차후에 있던 그 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예상을 안 하고 훗날 벌어진 일을 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범죄가 심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 경우도 보니까 어떤 이성관계, 노인에 의한 이성관계다 보니까 네. 뭐 앞뒤 안 가리고 네. 했던 그런 그 범죄였던 것 같아요. 실제 이 범행이 일어난 과정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세요. 오후에 2월 8일이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의 피해자의 집에 일단 몰래 침입한다는 그 자체부터 뭔가 진짜 앞뒤를 안 가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의 목적, 이 속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지금 온통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몰래 침입해서 살해 용기를 곳곳에 곳곳에 심어뒀다. 배치한다.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위해를 가하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의식이 있었던 거가 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칩니다. 이런 분들이 한번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 의지를 잘 안 꺾죠. 계획을 한번 세워놨을 때 장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 제초제를 구하는 과정이나 이 제초제를 옮기는 과정이나 침입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었을 텐데 네. 장애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러니까. 강한 네. 일념하에 주거에 침입해서 곳곳에다 배치를 해둔 겁니다. 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다행히 먹지 않고 별다른 상해도 없이 끝나게 됐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죄질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 특히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은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인근에 세워져 있던 블랙박스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말처럼 참나. 피해자의 승용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냈답니다. 완전히 진짜 이 사람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완벽 범죄를 꿈꿨지만 모든 것이 발각이 됐고요. 오히려 이런 범행을 은폐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제지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아하. 다행히 이제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해줘서 그나마 이제 실형이 나왔지만 아주 중형은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이 가해 남성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한 선택이죠. 이 그 피해자 남성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과 잘 됐을까요? 짝사랑이 실현이 됐을까요? 이거 발곡되고 나서 그 여성, 짝사랑하는 여성이 이 범죄 사실을 알고 이 가해 남성을 얼굴이라도 마주 볼 수 있을까요? 공포스럽고 잔인한 이 남성에 대해서 정말 끔찍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전화조차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본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짝사랑하는 여성에게도 상처를 입혔고요. 네. 그 지인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 말씀하시죠. 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 손괴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저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이 이제 도망가면서 전동드릴 1개, 그리고 전동 그라이더 1개, 네. 그리고 등산화 3개까지 그 와중에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진짜 무슨 범죄 종합 세트예요. 그런데 법원은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당연히 재판 넘겨지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커피포트에 농약을 단 남성에 대해서 살인미수, 절도, 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자체에 방점을 둡니다. 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네.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제초제를 커피포트에 담아놓고 네.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네.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네. 형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눈높이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우리 흔히 법감정 그러잖아요. 고작 2년,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고작 2년. 아마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판사는 그냥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2년 살고 다시 그 동네로 아마도 다시 복귀할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네. 아니면 그 피해자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네. 그리고 2년이 과연 반성해서 그러니까요. 교화해서 나오기에 충분한 기간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생각 의문이 드실 들죠. 거예요. 네.